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문은요, 일단 여러분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고요. 강의를 해보고 하는 데까지 오늘 할 수 있는지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기 부분에 가는 것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문집이 자체가 양이 만만치 않은 거라서 수요일만 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수요일 날 하고요. 토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사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요. 특히 만약에 시간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지문집 이것을요,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조문 같은 것은 혼자 보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조문하고 지문집, 여기 기출 지문집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강의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조문만 따로 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지문하고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문 자체도 다 지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초문제 조문이 있잖아요. 조문들은 거의 다 문제에 출제됐기 때문에요. 같이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린 거 해설해 놓은 건데요. 작년에 틀린 것을 해설해 놓은 걸 한번 해보니까요. 학생들이 보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맞는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옳은 지문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조문하고 같이 보시면 더 이상 할 거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모르겠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요약집 찾아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하는 것이 어디죠? 해석까지 하고 비진 표시 할 차례인가요? 네. 비진 표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 표시요. 17페이지 한번 보셔요. 17페이지요. 유학집의 17페이지요. 먼저 여러분요, 의사와 이렇게 표시가요, 이렇게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하고 뭐가 없었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 불일치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사 흠결. 이 불일치를요, 의사 흠결,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여기서 알고 있느냐, 여기서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다. 그럼 이것을 표의자만 알고 있냐? 그러면 이것을 107조 비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상대방의 양해다.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108조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고 있다. 109조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하자가 이것을 뭐라 한다?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107, 108, 109, 110조는요, 의의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110조는 뭐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이 말이고, 108조는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09조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110조는요, 의사 표시를 일치하고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좀 구별이 되는 게, 두 가지가 구별이죠.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비진이 통정.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느냐, 착오.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비교하냐면, 착오하고 사기 강박을 또 비교하죠. 착오라는 것은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것이고, 사기는 뭐다? 의사 표시가 뭐를 한다? 일치한다. 일치.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사하고 여기 표시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효과 의사.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여기요, 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표시죠. 표시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여기 표시 행위. 그 다음에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해요. 효과 의사.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라서 또 달라지죠. 상대방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냐? 표시주의죠. 그래서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이것을 의사주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어떻게 되죠? 의사주의는요, 첫 번째 뭐냐면 107조 1항 단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것을 108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7조 1항 단서에 하면 뭐죠?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진위를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08조는요. 표의자와 상대방의 뭐가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의사가 일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의사주의가 되죠. 의사주의는 뭐냐면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주의는요. 표시가 무효 이 말이죠. 표시가 무효이다 이렇게. 표시가 무효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일단 의사 표시가 일단 비진 표시로 보면 비진은 여기서 진이 있는 의사 표시로 보죠. 진이 있는 의사 표시에서는 여기서 첫 번째 진이라는 것은 뭐죠? 일단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표의자의 뭐를 얘기한다? 생각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이는요. 그러면 진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5개, 6개가 이제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박이에요. 강박. 두 번째는요, 당시의 상황. 이 말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뭐라고 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이죠. 증여하기로 하고 말을 봐봐 여기. 우리가 이제 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증여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죠. 이걸 우리 말한다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다?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말이죠. 판단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 진이 있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돈을 빌렸다. 또는요,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대출금 명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자의로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 사직서. 또는요, 여기하고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또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을 방문. 뭐 여기하고요 말이 같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립학교 있죠?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법무사 시험에 나왔고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죠. 이 두 가지는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은 말이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뭐다?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할 수 없다. 이 말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의사를 뭐라냐? 이것을 진이라고 하죠. 그러면 진이가 결여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비진이.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결국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비진이 또 어떻게 하다? 또 같은 말이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런데 진이 있는 문제가 나올 때 뒤에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 보통은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는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빌렸죠. 그러면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뭐한다?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죠. 이 말은요. 채무 부담의 의사. 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다? 채무 부담의 의사. 이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없는 것. 그럼 진이가 없는 것.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있느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주체무자로서 책임, 그것을 지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스스로 여기 은행의 지적, 이건 당연히 지인이 있는 또는 비지인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것은 이 6가지 중에서 순서대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강박에 의하여 삼아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제4절 비지인 표시라고 되어 있죠. 1번 진이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생각, 알겠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은 아니다. 자, 2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표의자가 알고 있다. 그러면 비진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착오는요. 착오는 모르고 있다. 그게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착오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3번은 보면 3번은 이것을 심리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마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월세를 올릴 생각으로요. 방을 비워달라. 이걸 심리유보라고 얘기하는데요. 독일 민법에서는 심리유보하고요. 그 다음에 희연 표시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요. 구별. 희연은 뭐죠? 단순한 농담이죠. 이 농담하고 그 다음에 심리유보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단 말이죠. 농담은 뭐죠? 친구한테 그냥 뭐라 한다. 월세 사는 친구한테요. 야, 너 방 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친구가 장난하면서요. 그래서 희연이라고 하는데 이 독일 민법은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 그런데 우리 민법을 그것을 구별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농담도 뭐가 될 수 있다?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 말은 희연 표시도 포함한다. 희연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알겠죠? 그 다음에 진인 의사표시죠? 이러면 진인 의사표시를 보면은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 진인, 우리는 항상 비진이 표시일 때,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하고 표시가요 일치하지 않죠?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면 진이 있는은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런 진이 있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 을은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여기 병은요 병도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지인이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죠. 내가 정말로 주고 싶어서 줬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인이 있는 상대방이요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자, 1번요. 교직원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창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금원을 창행 맨 끝에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지인이다 이 말이죠. 2번은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최선의 판단. 그것은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 시험에 또 뭐라 나와? 우리 시험은요.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이게요.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사익서를 제출했다. 이것도 뭐다? 지인이 있느니다 이런 말이고. 3번은 뭐죠? 3번은 법률상 살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뭐를 빌려줬다? 명의를 빌려줬다. 그래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줬다. 그것은 주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다른 말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있느니다 이런 말이죠. 근로자가 스스로 사익서를 제출했다. 제3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대출을 받아줬다 이런 말이죠. 이런 걸 맨 끝에 뭐라 나왔죠?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되게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냥 듣기만 해. 체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진이, 왜냐면 비진이 표시 같은 경우는요, 희한하게요, 비진이 표시가는 문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진이 표시는 희한하게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 봤지만 12회부터 작년 26회까지요. 비진이 표시가 나오는 사례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다 서술형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을 그냥 다 읽어볼 테니까 보란 말이죠. 106번을 보면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7번 보면 표의자가 증여하기로 하고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표의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해서 표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증여를 한다는 말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을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체문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그 다음에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아까 말했잖아요. 사립학교 있죠. 이 사립학교는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요. 나머지는 다요. 나머지는 다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이것을 정확하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3번은요. 비진입 표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 원칙. 비진입 표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 표의자죠? 갑이 이제 비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없는데요. 갑이 이제 을한테 비진이. 그럼 원칙적으로 비진입 표시 원칙은 무슨 주의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이죠. 이런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하죠. 등기는 표시이죠. 표시는 뭐다? 을이요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을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무과실. 그러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건 비진인데 비진이는 딱 하나만 암기하면 돼. 뭐냐면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서 제출 사건.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서 제출.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비진이죠. 그런데 재단 이사장이요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 선이 뭐가 시작, 이 말이죠. 그럼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그래서 여기요 을이요 표시대로. 그래서 을이 사표가 그대로 수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진입 표시 원칙에서는 무슨 말을 암기해야 된다?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서 제출, 이것만 알면 되죠. 자, 3번 원칙을 보셔요. 1번요. 비진입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요. 이 을이 선의 무과실의 을은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맨 끝에 서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비진입 표시의 원칙에서 하나를 안 하고 그랬죠?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소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비진이죠? 두 번째죠,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죠? 표시죠. 그럼 비진입 표시죠? 이사회죠? 이사회 누구죠?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이퀄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자, 보면 지인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되죠. 무효 동그라미하고 그다음 의사주의, 이 말이죠.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그래서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사주의. 그 다음에 지인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여기서요. 여러분요, 죄송해요. 여기서 비진입 표시 예외를 한번 봐요. 비진입 표시 예외는 뭐냐면 이거죠. 예외. 이 예외가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이죠. 이것을 먼저 보면, 여기서 이제 갑이 뭐냐? 갑이 비진이란 말이죠. 비진이. 여기 을이죠. 을이 만약에, 을이 갑에요, 비진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을 앞으로 표시를 하죠. 이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갑은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무효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가 되잖아요. 을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하면 이걸 제3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3자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도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 민법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병이 선의가 되면은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선의의 병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병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이때 이 병은요 병은 3대 원칙이 있다.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많은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죠? 3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07, 108, 109, 110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의뢰한 사람은 지금 소유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처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횡령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횡령죄는 무슨 행위다?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니까요. 갑은 을한테요. 불법 행위로 인한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불법행위요. 여기요. 그럼 이제 이건 횡령죄죠.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 을이요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은 뭘 처분한 거예요? 처분해서 매매대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매매대금이죠. 이 매매대금은 뭐로요? 부당이득.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107, 108, 109, 110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요. 대리권 남용. 이런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것을 뭐라냐? 대리권 남용에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 있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뭐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냐? 회사의 뭐다? 경영방침.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다음에 또 사용자가 누구죠? 사장이죠. 사용자의 지시라든가 강요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죠. 강요. 그럼 이러면 어떡하죠? 이거요. 여기 지금 근로자를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표의자가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회사 상대방이죠. 사용자 상대방이죠. 경영방침에 따라서 지시해서 강요해서 이 말의 뜻이 뭐죠?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 판례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진 표시의 예외다. 대리권 남용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요. 2번 보세요. 2번요. 18페이지 2번을 보면 근로자 이렇게 됐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 사용자의 지시, 강요 이 말이 바로 회사, 즉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퇴 뒤에 의사표시는 생기지 않고요. 3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대리인요.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리권의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겠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107조 1항 단서 거기를 주고 봐.
107조 1항 단서, 그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이 말이죠.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이렇게. 됐죠? 적용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효과하고 적용법을 보면요. 먼저 1번 보면 비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를 주고 봐. 그것을 뭐라냐?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해요. 상대적 무효 이렇게. 우리가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무슨 무효가 있어? 상대적 무효가 있잖아요. 그것을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적 무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선이면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3자가 선이 줄고 봐.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요. 2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요. 제3자가 악이라고 입증해야 되고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알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하나의 세트죠.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왜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을 봐봐. 6번. 6번 또 중요해요. 6번. 여기서 6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죠. 이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바로 그 옆에 맨 끝에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란 말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똑같은 거죠. 그것은 뭐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뭐한다? 발생한다. 발생 이렇게. 여러분 소송은 항상 뭘 기준하죠? 소송은 언제나 표시를 기준하기 때문에요. 내가요 소송을 취할 마음이 없는데 소를 취하있어. 비진이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있어. 그래도 절대로 무효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가족법상은 뭐죠? 가족법상은 언제나 뭐죠? 가족법상은 신분이죠. 뭐죠? 의사죠.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비진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중요하다? 의사 이렇게.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를 보시나요? 통정의 표시는 여기 봐. 통정의 표시는 먼저 여기 있죠? 여기. 이걸 먼저 보단 말이죠. 우리가 이 지금 비진 표시에서 이것이 지금 107, 108, 109, 110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이게 적용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아.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단 말이죠. 자, 비진 표시는 뭐냐면 통정의 표시는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요. 제3자는 묻는 문제 말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뭐로 났죠? 사례 문제로 났잖아요.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다. 갑이 있고 A가 있죠? A가 채권자다. 이 채권자가요. 갑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줬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뭐냐? 경매잖아요. 경매를 하려 했더니 갑이요. 강제 집행을 면탈,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짜고 이것을 뭐란다? 거짓말 매매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가장 매매다. 그래서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뭐란다? 등기를 이렇게 넘기죠.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지. 응?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요. 여기서는요.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라는 것은 통정의 표시죠.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갑은 을은 갑에게 통정의 표시가 무효잖아요. 무효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무효죠. 무효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왜? 무효는 여러분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무효는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두 사람 사이에 손해가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갑하고는 가장 매매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손해배상을.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거거든요. 여기는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면탈이죠. 면탈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사익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죠. 이게 뭐하고 동일하냐? 비진입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죠. 무효이고 지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 소유자, 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처분하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나는 원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내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똑같아. 이 사람이 선이죠. 선이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슨 법칙? 엄폐, 무례 법칙. 만약에 병이 악이죠. 악이면 무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병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죠. 병의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되고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을 불문한다 이 말이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이것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을은 지금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갑의 물건을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무슨 죄라고 그랬죠? 횡령죄다. 횡령죄면 무슨 행위다? 불법행위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뭐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여기서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뭐를?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 채권자 A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요 짜가지고 재산을 빼돌리죠. 그래도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지금 당장은 무효이니까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한다? 그럼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고 제3자는 아무런 말이 없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럼 소유자가 돼버리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다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A는요 을이 병하게 처분하기 전에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A가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인데 이것은 반드시 소송상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형성권이고요. 행사. 그 다음에 이중매매 있죠? 그럼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지 할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하고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은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보고 사례 문제가 통정의 표시는 사례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증여. 이렇게 갑이 아버지죠. 갑이 을한테요 증여를 해주고 싶어. 증여.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를 표시하죠. 이렇게 의사 표시하는데 아버지의 의사는 증여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한다? 매매를 하죠. 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증여죠. 그러면 증여고 이건 매매잖아요. 매매. 알겠죠? 이건 증여, 매매죠. 증여를 뭐란다?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얘기하고요. 매매를 뭐란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은닉이죠.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고요.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런 말이죠. 무효.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갑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무슨 등기? 증여의 등기로 본다. 그래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을은 뭐다?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을은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등기를 유효로 보는 것은 매매의 등기로서 유효가 아니고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다. 이것을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이제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완전한 소유자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다 소유자가 되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통제표시로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이제 통제표시는 판례 문제가 있는데, 판례요? 뭐냐면, 여기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냐? 형식적 주체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식적 주체무자. 이렇게. 갑하고 여기 을이죠? 을이 상호신용 금고예요. 그건 상호신용금고가 A요. A가 실질적 주체무자예요. 그러면 금고가요,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A는요, 개인 대출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대출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냐? A한테요, 똘마니 하나 데려와라. 그랬더니 갑이요, 갑을 데려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행이 뭐라냐? 양해를 해. 양해를 했다는 것은 갑하고 짜고 했다 이 말이죠. 너가 형식 뭐죠? 표시. 형식만 빌려주면, 즉 너 명의만 빌려주면 되고 우리는 너한테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A한테 줬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의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A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요. 대출금 명의자인 갑한테요. 갑자기 대출금을 갚으라고 통지를 했다 이 말이죠. 이때 갑은요. 자기는 뭐죠? 자기는 의리한 사람하고 뭘 해서 양해를 해가지고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잖아요. 자기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갑명의 대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은행을 갔다. 스스로 은행을 갔다. 그래서 스스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지인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경우 형식적이다 또는 실질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양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돼. 그래서 양해란 말이 있다. 양해. 그러면 뭐가 된다?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고, 양해란 말이 없고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 스스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사인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이다. 이렇게 지인이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 양해, 통정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제3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제3자는 최근에 문제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나고 강사는 그래서 최근에 많지 않지만, 제3자는요, 당사자. 그럼 당사자는 누굴 얘기해? 갑하고 을을 얘기하죠. 당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이죠. 상속인은 당사자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과 을이 통정허위 표시를 하게 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런데 을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상속을 한 거예요. 아들은요, 갑과 을 사이에 통정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래서 을이 병이 아버지는 을을 상속을 했어. 그래도 이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요? 이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당사자예요.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승계. 그래서 가장 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말이 나와. 차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제3자 아니고 또 아닌 것이 뭐냐? 수익자. 제3자를 관계에서 수익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는 뭐냐? 이런 사람 이외의자. 이런 사람 빼고 알겠죠? 통정의 표시, 즉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새로운 관계, 무효를 기초로, 무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 여기서 일단 무효를 기초로죠? 여기가 가장 소비대차. 그럼 가장 소비대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소비대차, 유효, 무효. 가장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보증을 쓴 사람. 보증, 이것을 새로운 이해관계죠. 가장 소비대차 계약에서 파산 선고를 됐는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 이런 사람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냐? 가장 저당권이 있죠. 가장 저당권. 이런 가장 전세권에 의해서 뭐란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저당권을 설정. 가장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제3자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3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3자가 아닌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뭐다? 가장 소비대차. 아니.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해요. 채권이 있는데 거기서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채권 추심을 의뢰받는다. 추심을 의뢰받는다. 이 사람도 아니죠. 왜냐? 추심을 의뢰받는다는 것은 마치 누가 똑같다? 사실행이라는 사자, 즉 심부름꾼하고 심부름에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부름꾼을 제3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나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3자라 말을 쓰려면 소비대차가 거짓말로, 전세권이 거짓말로, 저당권이 거짓말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무효 이 말이죠.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되죠. 이런 사람들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매매도 있죠. 가장 매수인요. 가장 매매에서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이것은 매수한 사람 또는요 가등기를 한 사람, 압류나 또는 뭐랬다? 압류나 또는 가압류를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통정의 표시 한번 봐봐요. 18페이지요. 18페이지에 통정의 표시 나와 있죠? 1번, 허위 표시는 비진이 표시를 하는 자가 스스로 그 사정을 인식하면서 비진이 의사 표시를 하는 데 대한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이란 말이 뭐죠? 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봐봐. 이 뭐죠? 통정의 표시는 뭐냐? 통정의 표시는 뭐냐면 여기 비진이 표시 플러스 상대방의 양의 이것을 허위 표시라고 그래. 허위 표시. 그러니까 허위 표시가 되려면 비진이 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통정이 없다 이거 봐. 통정이 없죠? 그럼 뭐만 남아? 비진이만 남죠? 그래서 통정이 결의되면 비진이 표시로 해결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통정이 결의되면 비진이 표시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한다. 자, 밑에 이제 판례 뭐죠? 문제를 봐봐요. 갑이 아들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런데 그 정을 알고 있는 병 줄 것이고 악이죠.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정 선이죠. 다시 병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읽으면 갑이 아들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매매한 것으로 하여 그 다음 주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봐봐요. 을에게 일단 등기하죠. 을에게 일단 등기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다 써. 유효. 이렇게 유효. 알죠? 그래서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자, 1번 갑과 을 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2번 갑과 을 간의 매매는 가장 매매죠. 언제나 무효. 눈이요 계속 밑에 있는 사람은 왜 그러죠? 자요 3번은요 병은 부동산을 유효하게 뭐한다? 취득한다. 왜 병이 여기 소유권이 있어가죠? 일단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뭐에 의해서? 엄폐물의 법칙에서 써요.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악의의 제3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맞죠? 왜요? 을이 일단 소유권 취득하니까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악의의 병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 취득한 전득자 정도 줄고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 왜냐면 일단 을이 소유자죠? 여기 봐봐. 을이 소유자죠? 소유자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들은 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5번은요. 을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유효, 을 동그라미 유효. 그럼 을이 소유자죠?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법률 요건 1번이요. 동일로 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체무자 의사죠. 그 다음에 형식적 주체무자 표시, 여기. 저 어딜 얘기하냐? 여기를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형식적 주체무자를 내세웠고, 상호 신용 공고도 이를 양해는 뭐죠? 통정.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양해, 통정. 그러면 제3자 명의 대출, 제3자가 누구죠? 형식적 주체무자. 제3자 명의가 뭐냐? 형식적 주체무자.
형식적 주체문자의 대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여러분요, 바로 밑에 비교라고 나와있죠, 비교. 비교는 뭐죠?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체문자가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체문자로서 서명단에다 제3자가 은행에도 알리지 않고, 즉 자기는 친구를 위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누구를 위해서 빌린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빌린 것처럼 했다 이 말이죠. 통정의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자, 법률가요. 파산 상태죠. 이거. 지금 이 사례 봐. 이 사례. 파산 상태에 빠진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라는 허위의 매매 계약을 을과 통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 출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옆줄 긋고 103조 X, 옆줄 긋고 746조 X, 옆줄 긋고 반환 청구, 이렇게. 이걸 지금 얘기하죠? 여기 봐봐.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 위반이 아니다. 알겠죠? 746조가 아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03조 위반 X, 746조 X,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그 다음에 유일한 재산 줄 거 봐. 유일한 재산, 그것을 사해행위, 사기로 인해서, 해 이렇게 친다. 사해행위. 옆줄 긋고 채권자 취소권의 객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일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옆 사람하고 짜가지고요, 거짓말로 매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렸다 이 말이죠. 알죠? 이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을 명의로 등기했다. 1번, 갑과 을 사이에 위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언제나 무효. 그래서 언제나 무효예요. 2번, 갑은 나중에 을 명의로 경려된 소유권 이전기, 을 명의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을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요? 갑하고 을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러니까 1번, 2번을 묶으면, 그러니까 2번에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3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을의 채권자인 A가 선의로 위 채권자인 A가 선의로 줄고 A가 선의로 X 토지를 압류한 경우, 거기까지 A가 선의로 X 토지를 압류한 경우 그것을 뭐란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을이 사망하죠. 을 명의 줄 것이고 무효죠. 그 다음에 뭐가 됐죠? 그 다음에 을이 사망했죠. 그런데 갑은 을의 선의의 상속인 줄 것이고 을의 선의의 상속인 이꼴 제3자 X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갑은 을의 선의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은요, 갑의 채권자 B가 채권자 취소권 줄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명의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건 만약 을이 X토지를 다시 제3자 병에게 매도했죠? 그럼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을 줄 것이고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한테 있다? 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1번 보세요. 허위 표시 자체가 위법은 아니므로, 알겠죠? 103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요, 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3번 너무너무 중요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통정허위 표시 요건을 갖춘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 이 3번은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3번 정확하게. 그 다음에 4번은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런데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5번,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이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요, 6번은요, 제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 가로 묶으면 소유자죠? 선의 제3자는 소유자. 그럼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죠?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비진이 표시를 하면은 사실 이것은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봐봐.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 보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냐는 것은 먼저 뭐냐? 계약의 당사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익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알겠죠? 새로운 뭐를 해야 돼?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이렇게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받는 것은 보면 압류, 감유권자 또는 보증인 이런 사람들이고요. 특히 2번 봐봐. 2번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 관제인은 제3자죠. 그런데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 만약에 총파산 채권자 중에서 일부는 선이고 만약에 일부는 악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본다. 너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것은 보증인 이런 사람들도 뭐다? 제3자이고 미음 봐봐요. 미음 계약상 계약을 인수한 자 대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이런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비진이하고 통정인데요 별것은 아니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